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카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카누님은 정말 섬뜩한 집에서 사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동네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떨려요. 네. 그지. 이게 떨림이 문제야, 떨림이. 그죠? 맞아요. 네, 근데 방송 안 보시고 저랑 1대1로 얘기하시면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근데 제가 이때 생각하면 좀 많이 떨려서. 그렇죠. 네. 네, 좀 떨어도 이해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떠는 거니까 오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이런 느낌이죠?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쨌든 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네. 자세한 동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동네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살고 있던 곳이 충청북도 음성군이에요. 네, 그래서 음성군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또 좁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카누님 바로 음성군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게르십니다. 네, 갈게요. 제 이야기는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저희 가족은 그 무렵이 여러모로 좀 어려웠을 시기라 시내 외곽으로 계속 이사를 가게 됐었는데요. 엄마가 일하시던 가게 사장님께서 동네에 좀 싸게 나온 집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연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던 걸로 알아요. 처음으로 집을 본 거는 이사하기 바로 전날 밤인데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셨을 때 집을 먼저 같이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랑 엄마랑 먼저 가보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밤에 그 집을 봤을 때는 집다운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되게 좋았는데 둘러보면서 이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집에 제일 큰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큰 방 문 옆 벽에 이상한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기에 정신병원 전화번호나 무슨 정신병원 이런 내용들이랑 또 이상한 글귀도 막 적혀 있고 핏자국 같은 게 좀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지방에도 핏방울이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남아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무서웠는데 그 방에 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간 장롱이 하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붙박이 형식이 아니라서 옆에 남은 공간이 또 되게 넓었어요. 그리고 장롱 위에는 중간에 되게 커다란 못이 하나가 박혀 있었는데 이게 못이 완전히 박혀 들어간 게 아니고 끝부분만 살짝 박아놓은 그런 형태로 못이 위로 길게 솟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뭐지 싶어서 옆에 공간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장롱이 벽에 바짝 붙어서 세워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한 40cm, 한 50cm 정도 틈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런 공간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롱 위부터 천장까지도 공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찜찜해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내일 이사하기 전에 이거 미리 버리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가 장롱을 빼버리면 마땅히 지금 쓸 게 없으니까 그냥 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벽 쪽으로 바짝 밀어두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가 그것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벽지에 낙서가 가득한 거는 엄마가 시트지를 사다가 그냥 붙여버리셨고요. 그렇게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랑 엄마랑 동생이랑 아침 일찍 먼저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밥솥에
가득 이제 쌀인지 굵은 소금 같은 거를 채워가지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거를 집 한쪽 구석에 가져다 놓으시면서 아무도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그날 늦게까지 저랑 이제 가족들이랑 짐을 다 옮기고 정리하고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저는 일찍 동생이랑 일어나서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희한테 이거 누가 건드렸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왜 그래? 이러면서 엄마한테 갔는데 밥솥 위에 가득 채워놓은 쌀인지 소금 위로 새 발자국이 막 찍혀 있는 거예요. 오, 그거. 예.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저랑 동생이랑 그 밥솥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이삿짐을 옮겨주시던 분들도 짐만 옮기고 그냥 가버리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참새나 새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봤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저희랑 되게 신기해하면서 이게 뭐야 막 신기해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친한 스님께서 그렇게 해두라고 하셨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발자국이 세 종류가 찍힐 수가 있는데 하나는 뱀이 지나간 것 같은 흔적이 남을 수 있고 하나는 새 발자국이 찍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또 흔적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새 발자국이 남아있으면 엄마랑은 잘 맞는 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싶었는데 한 번 이제 또 일이 생겼던 게 엄마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좀 늦게까지 술을 한잔하고 들어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주무시고 동생도 방에서 자고 저는 제 방에서 이제 그때 유행했던 총게임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컴퓨터 책상이 좌식이라서 제가 앉은 높이보다 창문이 더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다가 무심코 고개를 딱 들었는데 창문 앞에 누가 지나가는 것 같이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엄마 누가 밖에 지나갔어 하니까 엄마가 이 시간에 누가 지나가냐 그래서 그냥 또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너무 무서우니까 집에 있는 창문이랑 창문 다 걸어 잠그고 커튼 닫히고 문도 잠겨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늦게까지 이제 또 막 게임하고 막 그러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나왔는데 어제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있는 거예요. 제 방의 창문 바깥쪽으로 아래에 이제 계단처럼 턱이 있는데 그 위에 저희가 다 정리를 못한 짐들을 조금 쌓아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오. 그리고 거기 또 있는 게 공구 같은 것들도 있어서 누가 지나갔으면 소리가 안 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멀리서 지나갔으면 그림자가 바로 앞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봤어요. 여기 사람 지나갈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또 무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집 주위로 좀 무섭게 생각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다들 뭐 무섭다고 얘기도 안 하고 잘 지내니까 아무 탈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있었는데 제가 20살이 좀 지나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동생이 학교에 가고 엄마가 출근을 하시면 저는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오후에 집에서 자다가 출근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집이 이상하게 큰 창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지 밖에서 누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집 주변이 다 과수원이고 집 담이 있다가 말아서 대문도 없고
마당은 또 되게 넓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집 왼쪽에 낡은 초가집 같은 게 두 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집은 이사 가신 분들이 짐을 다 두고 가시고 창고를 쓰고 있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근데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밖을 딱 보면 아무도 없고 동네 강아지들도 다 조용하고 발소리도 안 들리고 진짜 말 그대로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드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누가 담장 뒤에서 보고 있구나. 담장 앞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이제 위치가 특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창문도 다 잠그고 문도 다 잠그고 그렇게 잡았는데도 똑같았어요. 그래도 누가 보고 있구나. 창문 앞에도 있구나. 어디 서 있구나.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그게 집 안으로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창문 바로 밖에까지 있는 것까지 느꼈는데 안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피곤해서 그래 그냥 그러시면서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매일 해가 떠 있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무섭다라는 단계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제 방에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오. 제가 그 집 왼쪽에 있는 초가집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밖에는 약간 피난 가는 것 같이 짐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 시선 끝에 짐 뒤에서 어떤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다 풀어헤친 사람이 짐 뒤에서 펄쩍 뛰어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얼굴이 다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냥 머리를 다 이렇게 풀어헤치고 다 이렇게 누가 쥐어뜯은 것처럼 한 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돌렸더니 일부러 저한테 보라는 것처럼 한 템포 늦게 이제 뒤로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개를 돌리면 튀어나오고 또 다시 고개를 돌리면 일부러 늦게 숨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잠에서 깼는데 예. 이제는 진짜 무섭다가 아니라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도 너무 떨리고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요. 지금 눈물 나시는 거죠?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깐만. 자, 괜찮아요. 조금 쉬었더라도 되니까. 네, 물 한 잔 옆에 있어요, 혹시?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울지 마시고. 아이고. 이게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니까. 네, 아이고, 예. 자, 그러면 갈게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엄마 나 이런 꿈을 꿨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제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엄마 이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엄마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엄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신 분이 그 가게 사장님의 친구분이신데 이분이 또 스님이시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이제 소금인지 그 쌀인지 채워다 놓으라 하셨다는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막 하셨는데 예. 그 스님이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시면서 다른 큰 스님 연락처를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있었던 일을 막 말씀을 드렸더니 큰 스님이 엄마한테 저를 데리고 3일 안에 절로 빨리 오는 게 좋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일이 있어서 바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일단 최대한 빨리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임시 방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집 안에서
대야에다가 신문지랑 소금, 마른 쑥, 그리고 고춧가루 이렇게 넣고 불을 태우래요. 네. 그래서 활활 타오르면 집 안에 제가 무섭게 생각한 곳, 엄마가 무섭게 생각한 곳 이런 데 연기를 다 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또 연기도 다 쐬이고 무섭다고 한 데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봤더니 재료가 집에 다 있었대요, 엄마가. 그래서 큰 스텐 대야를 가져오셔서 거기다 재료들을 다 갖다가 담으시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셨어요. 근데 이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라이터에서 불이 진짜 활활 막 타오르는데 신문지에도 불이 안 붙고 예. 그 쑥이 말라있는 건데 거기다가도 가져다 대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릇만 생기고 불이 계속 안 붙었어요. 진짜 몇 분 동안 몇 번이고 진짜 계속 했는데 불이 하나도 안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4월인가 5월쯤이라 또 추울 때도 아닌데 집안에서 불이 안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진짜 몇 번이고 계속 하려고 하시고 진짜 안 되니까 휴지 같은 거에 불을 붙여서 대야에 넣자 이래서 휴지를 가져왔는데 휴지에도 불이 안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약간 겁을 먹으신 것 같았거든요.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예. 스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스님 불이 붙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스님이 계속 하라고 붙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또 전화 끊고 20분 막 이렇게 막 계속 불을 붙이려고 한참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스님이 그럼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불을 붙여서 불이 붙으면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람도 안 불었는데 저희가 이제 대야랑 뭐 라이터랑 다 가지고 나가니까 갑자기 바람이 또 엄청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 그 대야 들고 바람은 등지고 이렇게 불 안 꺼지게 손으로 이렇게 모아가면서 계속 라이터를 켰는데 이게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한참 진짜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조금 옮겨 붙었다가 꺼져버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 손이 라이터를 계속 켜니까 다 불을 끄고 스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불이 붙었다 꺼졌어요 하니까 스님이 그럼 다 됐어 이러시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조금만 더 하라고, 불이 활 붙으면 들어가라고. 그래서 엄마랑 한참 동안 또 불을 붙이려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거 꺼지지 않게 둘이 손으로 이렇게 바람 막아가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겨우 붙었다. 예. 네, 근데 들어가자마자 불이 꺼졌어요. 진짜 불이 갑자기 확 꺼지는 거예요, 누가 촛불 부는 것처럼. 우와. 그래서 다시 밖에 나가서 집에서 또 안 붙으니까 나가서 계속 불을 붙여서 들어가면, 집에만 들어가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불이 붙은 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가 평소에 무섭다고 느끼는 곳에 가서 연기를 다 이렇게 쐬이고, 엄마도 이제 자기도 무서웠던 곳이 있다 이러면서 가셨는데 예. 거기가 그 장롱 뒤였던 거예요. 장롱 뒤 그리고 장롱 위쪽이랑 다 불로 이렇게 연기로 다 쬐이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제가 이제 누가 서 있었던 것 같다고 했던 그 담장 주변, 그리고 엄마는 그 초가집 같은 창고 주변에 연기를 다 쐬고 한참 동안 집을 돌다가, 그러고 이제 연기 다 끄고 하니까 이제 며칠은 또 괜찮더라고요. 예. 진짜 너무 편안하게 오래 잔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엄마랑 이제 스님이 계신 절에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초행길이고 저도 초보 운전이고 속도도 많이 못 내고 엄마랑 이제 주변에 계속 막 두리번 거리면서 내비 따라서 막 길을 가는데 하나로마트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는 하나로마트가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만 있는 줄 알았어서 엄마한테
엄마 여기 하나로마트가 있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네 그냥 이러고 마트 한번 보고 절로 갔어요. 예. 근데 절에 갔는데 스님을 찾으니까 젊은 분이 작은 스님이라고 하시면서 나오셨는데 저희한테 오는 길에 큰 스님을 못 봤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오는 길에 못 봤냐고? 네, 못 봤냐고. 그래서 네, 못 봤다. 스님 옷이 이렇게 눈에 띄다 보니까 입고 계시면 저희가 바로 알았을 거라고. 근데 아무도 안 계셨다 하시니까 큰 스님이 저랑 엄마가 걱정이 돼서 살짝 마중을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큰 스님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곧 큰 스님이 오신다고 같이 기다리자 하셔서 이제 잠깐 기다렸는데 오셨어요. 근데 오시는데 스님이 하나로마트 앞에 서 계셨대요. 저희가 하나로마트를 봤잖아요. 엄마랑 저랑. 근데 거기 서 계셨대요. 거기 스타렉스를 세워두고 앞에 나와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엄마는 그 스타렉스는 봤거든요. 근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이 표정을 막 구기시면서 이게 장난을 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이러셔가지고 법당으로 들어갔는데 저랑 엄마한테는 인사드리고 들어와라 이러셔서 저는 이제 엄마가 하는 대로 별도 하고 향도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스님이 저한테 너는 저 절 위로 나가서 올라가면 작은 사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네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있다가 내려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이러고 올라갔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작은 불당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고 거기에 이제 호랑이 그림이 크게 걸려 있었거든요. 산신각 뭐 그런 건가? 백호 그림이었어요. 엄마 호랑이랑 약간 애기 호랑이들 이렇게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그림 보면서 와 진짜 여기 애기 호랑이네 이러면서 그냥 잠깐 구경을 하다가 뭐 마음이 편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내려갔어요. 이제 볼 것도 없고 거기서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엄마랑 스님이 저보고 왜 이렇게 오래 있다가 내려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한 5분 15분 있었던 거 아니야? 했는데 1시간 반을 있다가 내려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이러고 시간을 봤는데 진짜 1시간 반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랑 엄마랑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스님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스님이 저랑 엄마한테 팔찌를 하나씩 주셨거든요. 하고 계시는 거를. 절대 빼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막 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사 갈 때까지 빼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당장 또 무서운 기분이 들면 불경 같은 테이프를 좀 틀어놓는 게 좋겠다 이러셔서 그날 밤에만 이제 잠깐 틀어놨다가 그 후로는 또 이제 무서운 느낌이 없어서 되게 또 잘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차고 있던 팔찌가 먼저 끊어진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이제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해에 이사를 나왔어요, 아예 다른 지역으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차고 있던 팔찌가 진짜 아무 데도 걸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별일 없이 저희는 잘 지냈고 이야기는 이제 이게 끝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자기 동네 근처에 있는 마을의 집에서 누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집에서 이제 정신병이 걸려서 나온대요. 그래서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안 좋게 나갔다. 이제 이 얘기가 생각이 나고 그 집에 있었던 낙서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 이제 다 있었잖아요. 정신병원 이름, 정신병원 전화번호,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았던 집이 그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엄마랑 좀 안 좋게 헤어져서 친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사는데
엄마 팔찌가 먼저 끊어지고 엄마가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었으니까 혹시 제 생각에는 그 집에서부터 계속 뭔가 이어져서 엄마한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집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지금 로드뷰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 네. 다른 분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 집은 계속 누군가가 살긴 사는구나. 살긴 사는데 그 무서운 느낌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카누님께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나 이 사연을 들으실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게 뭐냐면 얼마나 무서우면 이야기 하시면서 눈물이 나요. 진짜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서워서 이거는 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다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나도 네. 그 꿈에서 봤던 그런 짐이랑 사람은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휴. 그리고 카누님, 네. 지금 이야기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네. 정말 잘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집에 관련된 네. 그런 느낌이랑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전달을 잘해주셨어요. 네. 눈물 닦으세요. 뚝! 울다 웃으면, 왜?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여기다 다 털어내셨으니까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앞으로는 행복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거 참여하다 보니까 긴장 싹 풀리죠? 네. 이게 진짜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카노님 항상 힘내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전달 잘 해주셔서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이요. 네. 자, 충북 음성군에 있었던 들어가기만 하면 정신병이 걸려서 나온다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너무 또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눈물을 보이셨던 그런 사연이었는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집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집에 갔는데 이 집에서 잘 됐다 안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집에서 귀신을 보냐 안 보냐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잘못 집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위를 그냥 얼마나 많이 눌렸는지 저는 거기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에 따라서 가위도 눌리고 귀신도 보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